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10시 시즌2의 주생 김도영. 안녕하세요. 주식승천 시즌2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요즘 술 자주 드시나요? 술 먹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술도 잘 못 먹다 보니까요. 네. 왕따입니다. 네, 친구들도 안 불러줍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네네. 과음 후에 대처법 중에 하나가 바로 유산균 섭취와 휴식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섭취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처음 듣는 말이시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제가 늘 저녁을 먹고 나면 네. 블루베리 요거트인가요? 네. 그걸로 배웠는데 뱃살 만드는 것 같아요. 피로는. 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 시장도 말이죠. 이런 알짜배기 대처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시장이 이제 강하게 외바닥에서 이제 강한 상승세를 한 뒤에 네.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네. 뭔가 이 불안함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맞아요. 심리가 아직까지 돌아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시장 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요. 한선 씨가 네, 해줄 거죠?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1870선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전차 종목들도 폭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28포인트 하락하면서 1878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요, 나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네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554.73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선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의 임담협의 이제 결렬 소식 부분이 발생이 되면서, 네. 실제적으로 이제 파업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요, 혜선 씨, 이런 네. 게 있어요. 참 우리나라 투자자들과 전혀 다른 양상인데요. 외국인 맞아요. 투자자는요,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확인하고 해소가 되고 나서 사는 양상을 갖고 오는데요. 네. 역시 현대차와 기아차가 방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동반해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도래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3거래를 연속해서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의 이벤트도 하나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어떠한 분들이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전략을 상세하고 그리고 오늘장 어떻게 디테일하게 받고 내일 뭘 봐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이효열 멘토, 정재훈 멘토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또 이분들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쵸? 네. 이효열 멘토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좀 아쉽습니다. 사실 1900선의 유지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개파락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약세는 뭐 전반적으로 이틀 연속 매도에 나선 외국인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선물도 이제 연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조정장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조정 양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수급으로 좀 찾으신 것 같겠고요. 네. 정재현 멘토. 네.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장은 마찬가지로 두 눈으로 지켜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조정은 좀 예견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느 정도 목표치가 많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그랬죠.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쐐기형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지지라인대를 이탈해 놓은 이후에 일단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곳곳이 일단 지지 라인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878포인트에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준 모습들도 일단 장대 양봉의 종가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총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식 대비했을 때 30% 미만만 상승을 해주고 나머지는 네. 다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전형적인 약세장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 마찬가지로 다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좀 다만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그래도 강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목별 장세가 향후에도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암시해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재훈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출연하셨을 당시에 네. 저 상승 쐐기형 자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풀어서 고점이 다 왔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결국 결과론적으로 일단 시장이 좀 쉬어가는 장세, 외바닥이라고 저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올라가려면 쉬어가야 될 자리에서 쉬어가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빨리 달려가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 두 분 다 모두 수급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시장이 주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패턴이 나왔다, 모습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해줬는데요. 자,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현재 오바마 정권에서 보호무역이라는 표현까지 확대 해석이 되고는 있지만요. 네. 애플과의 특허 분쟁 부분, 이에 따라서 약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글쎄요. 회사 씨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가요? 예전에 이 특허 소송이 시작됐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네. 그날 삼성전자가 완전히 폭락이 나온 적이 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부품주도요. 네. 그러면서 금방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때와 좀 양상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폭락이 나올 것이다. 차라리 폭락이 나왔다라면 시장이 같이 좀 현금화를 많이 챙겼을 텐데 그러지 네. 못했거든요. 이 부분 심층적으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손을 들어주고 연일 약세가 시작되는 삼성전자예요. 기술적으로 2월 멘토 어느 정도 지지력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시장이 정확하게 특허 분쟁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 있어서의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 이런 우려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작용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를 좀 이끄는 또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좀 전체적인 지수 하락과 좀 맞물린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120만 원 선 정도의 지지를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0만 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자의 추세가 강하게 돌리지 못한다면 전체적으로 증시가 크게 상승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요. 근데 보통 121선의 지지를 받지 않나요? 네, 일단은 뭐 그 주가 흐름상으로 120선이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이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면서 130만 원 선의 안착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네. 다시 한번 오늘 그 하락이 나오면서 사실 120만 원 선 일시적으로 좀 이탈할 그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지금 뭐 우리 혜선 씨도 얘기했죠. 기술적 분석도 좀 시작하셨군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121평선에 대한 평균적으로 이제 지지를 좀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뭐 일단 오늘 개인적인 사견 부분은 좀 삼성전자 부분에서 노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재훈 멘토,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의 비중 어느 정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한창 잘 나갔을 땐 거의 우선주 포함해서 약 20%가 가까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18%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만큼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2.5%가 넘는 그런 하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거부권 행사로 인한 부분들, 특허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빠졌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면 그날 바로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에서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선물을 매도를 때리기 시작한 이후에도 첫날 나왔을 때에도 현물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어제 대량의 좀 매도와 함께 현물까지도 동시에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는 21선을 무너뜨리는 개파락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시장을 밀어내리려면 시가총액 1위 종목군들을 밀어버리는 게 가장 간단하다라는 그런 논리로 좀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20만 원이라는 이 자리대는 아마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약 118만 원 정도 대에 가서는 지지라인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재차 반격 시도가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그러면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이 특허 분쟁 부분에 오바마 정권에서의 손을 들어줬던 부분의 영향력은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파생시장, 옵션 만기라든가 지수의 이제 변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기술적으로 지금 120만 원 지키긴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118만 원 정도 지지력이라고 하면 불과 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강력히 좀 지켜질 것으로 좀 보이나요? 우선적으로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을 때는 1차적으로 한 118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가 나와준 이후에 일단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자리대에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시원하게 한번 더 두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나는 이 가격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고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보겠다 하는 자리가 있다면 2월 멘토부터 어느 자리부터는 만약에 잡아볼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120만 원 선이 지지가 안 된다면 사실 120만 원 선이 상당히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워낙 좀 흐름 자체가 좀 120만 원을 깰 수도 있는 흐름인데 110만 원서부터는 매수를 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네. 충분한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0만 원부터는 2월 멘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걸 여쭈냐면요. 네. 전반적으로 멘토분들의 전략 속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라는 거죠. 지수의 영향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지지점을 나오고 공격적으로 포트를 구성하고 종목이 추천이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자, 2월 멘토는 110만 원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정재훈 멘토는 어느 점이라면 조금씩 이제 사 모아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생각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다른 종목을 사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기아차의 차트입니다. 네. 기아차의 차트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 판단에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도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마찬가지로 추세 라인대를 이탈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적인 조정들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급락,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가격적인 급락이 나오지 않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만 받고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지수는 충분히 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재훈 멘토는 네. 삼성전자. 그러면 또 정재훈 멘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1% 부분에서 지금 17%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가총액 영향이 가장 큰 종목이 추가적으로 추세상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기아차의 모습을 보였고 기간 조정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 지수는 하반기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대안 섹터와 대형주들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놓고 봤을 때는 역배열입니다. 일단 61선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을 좀 보면서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포스코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바닥을 기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저항대를 좀 맞고서 현재 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매물 수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재차 반격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점권역입니다. 이 자리대를 매물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는 재차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차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거의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뭐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뭐 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이 아마도 충분히 삼성전자의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의 의견에 네.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요. 어찌됐건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에 발목이 잡혀서 네. 왜곡되는 증시가 아니라
이 영향력이 없어지면서 개별 종목 장세와 지금 정재훈 멘토와 이월 멘토가 얘기해줬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상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점검 우리 수급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향력, 특허 문제의 결론도 저희가 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는요, 멘토들의 신규 종목과 또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장 이슈앤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나게 가던 국내 증시가요, 이번 주에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저희 멘토분들은 조정이 시작될 것이니 현금 비중을 키워놓자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 하락세를 키우고 결국에 국내 증시 1900선을 내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마감쯤에 현대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현대차 노조가 올해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두 쭉 미끄러졌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멘토들과 함께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꼬집어 보겠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때 현대기아차가 그나마 방어를 좀 나왔고 반등을 할 때 또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방긋웃게 했었던 부분인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또 네. 뭐 기관들 레포트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미국 점유율도 유지가 됐었는데 조금 또다시 문제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점검에서 저희가 조정 얘기를 삼성전자로 한번 묶어서 얘기를 좀 나눠봤으니까요. 네. 좀 더 깊은 토론을 좀 하고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단기간에 매도세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시장의 투자자와 지수의 위치는 조금 가팔랐다라는 네. 거죠. 속도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네, 뭐 스키장을 갔다면 우리가 스키를 타고 있다면 즐길 수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자리는 좀 안 좋거든요. 네. 외국인이 매도 압박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 네. 물량 출회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월 멘토 외국인들 갑작스럽게 매도로 확대는 크게 안 시켰지만 매도로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미국 연준의 위원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일본 증시도 한 4% 급락을 했고요. 네, 중국 증시도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하락을 했는데 그 여파를 좀 같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7월 말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 계속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순매수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연이틀 지금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조의 변화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추구적 우려 때문에 매도로 좀 전환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외국인의 어떤 시각에 따라서 또 외국인의 어떤 수급 여하에 따라서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이 매도 기조로 계속해서 내일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도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자체가 매도 전환된 거는 뭐 우리가 지금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볼 필요는 없다. 네, 아직까지는 또 다시 한번 또 매수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틀 연속 매도한 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2,000포인트를 고점으로 해서 사실 요번 상승에서 2,000포인트를 가진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꺾였는데 다시 한번 1,800선 라인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번 조정이 깊이를 어느 정도 갈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월 멘토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이틀 연속해서 나왔지만 물량이 아주 확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연속성을 갖고 10거래일 이상이 들어왔던 거에 대비한다라면 네. 소폭이거든요. 뭐 저기 이렇게 묵은지처럼 네. 갑자기 김치찌개 생각나네요. 묵은지처럼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잠깐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아직 추세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네. 기술적으로 지수가 상단에 있는 자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위축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분 마디의 단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우, 제 멘트였는데. 네. 그랬어요? 마디 분석법으로 또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분석 좀 해주시죠. 어디에서 브레이크 걸립니까?
글쎄요. 이게 아, 시장의 네. 조정이 어디에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일단 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전략을 좀 미리 본다면 아마도 내일 약보합권역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아마 양봉의 시도 전환 모습들은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대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184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이효열 멘토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 증시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그 4거래일 쪽으로 연속적으로 좀 선물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좀 그렇고요. 근데 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 좀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4%가 넘는 그런 하락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원달러의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하향 안정화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일본의 엔화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추세대를 이탈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지금 내일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최근에 형성돼 있던 금일 형성돼 있던 96.5엔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90엔대 초반까지 되밀릴 가망성이 좀 높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일본 시장하고 엔화 이 부분들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일본 시장은 다시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선진 시장에서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은 자금이 빠져나올 것이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은 다시 어느 쪽인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금들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일단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정재원 멘토. 네. 자, 달인 낮게. 네. 지금 시장 쐐기형이라고 해서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번 조정. 좀 우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소낙대입니까?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사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크게 한꺼번에 뭐 1.5%씩 이렇게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 조정은 깔끔한 조정을 받고 있는 중간 그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1840포인트대 부근에서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재원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기술적 부분을 얘기했고요. 일본 시장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은 엔달러 추이 자체와 추세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겠고요. 일본 증시는 오늘 저 엔달러 추이 대비해서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저점을. 그래서 네. 내일도 좀 위축될 것 같은데 참 이럴 때 좀 우리나라만 돋보여서 그냥 가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참 나쁜 것만 따라다녀요.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이효열 멘토께 이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제 내일이 8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4거래일째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파생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위치 현재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그 과거에도 사실 주가가 크게 그 하락을 했을 때 연속해서 사실 선물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계속 선물 매도를 좀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네. 이제 선물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약간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요. 네. 일단은 뭐 그 옵션까지 해서 합성 포지션을 좀 볼 때는 조금 우려는 좀 덜하지만 선물만 봤을 때는 좀 하방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베팅. 네. 근데 내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청산이 되거나 어떤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정재원 멘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바닥을 확인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주식 격언에 바닥은 예측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네.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 바닥은 조금 더 지나고 난 이후에 쥐도새도 모르게 나타나는 게 바닥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옵션 만기일, 일단은 제가 파생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단 현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파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멘트는 차라리 지금 이 MC를 좀 보고 계신 김도영 멘토께서 일단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자, 잠시만. 저희 광고 좀 나가고요. 자리 바꿀까요? 네. 자, 제가 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여파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좀 같이 따라다녔는데요. 네. 이건 일본 분위기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고요. 원달러 환율과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 시장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여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요. 풋옵션과 콜옵션의 이 프리미엄까지 뭐 얘기하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베팅되어 있는, 즉 네. 지수를 끌어내리려고는 매도세, 선물의 매도세 부분의 평단가가요. 현재 종가 부분과 거의 괴리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된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에 기존 선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네. 손실이 나고 있었던 포지션이 하나 있어요. 그 포지션이 어제 풀렸습니다. 오늘도 풀렸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방어라로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조정 쪽으로 열어놨던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떨어지자마자 자신들이 먼저 매수를 잡으면서 청산을 하면서 무포지션을 잡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거기서 이제 옵션 만기에 내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내일은 있습니다. 결론은 내일은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요. 네. 결론 하나를 더 드리면 너무 종목군들에서 위축되는 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정확히 11시 기준 정도. 그러니까 네. 제가 방송 막 들어오기 직전에서 지금 보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좀 빨리 찾아내거든요. 그걸 보면 내일 자체는 너무 위험하진 않다. 단 정재현 멘토 조금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약보합 출발이 아니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무조건 내일은 양봉입니다. 네. 시장은.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 파생 포지션에 따른 작업을 치기 위해서 콜옵션 쪽을 배팅을 강화시키기 위한 풋옵션의 마지막 페이크, 속임수가 하나 있었고 종합지수가 59분에 뚝 부러졌거든요. 59분에 뚝 부러졌던 이유는 네. 일본 시장이 여파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부분은 네. 바로 저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풋옵션이 가격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슬립시를 발생해서 절대 가격이 시세가 터지게 안 했거든요. 네. 그걸 59분에 싹 풀었습니다. 그래서 빡 터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에 4배와 5배까지 풋옵션이 종가를 만들어낸 속임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땀이 날까요? 저 굉장히 땀이 나고 굉장히 지금 어렵고요. 머리가 새까매졌어요. 사실 이 네. 파생 자체를 좀 쉽게 풀어드리면 참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징후를 잡아나는데 저도 장이 끝나고 나서 잡아냈습니다. 네. 계속 쓸데없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요. 수급도 변화가 없었고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를 만드는 하나의 뭔가의 속임수, 그런 패턴들이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정재훈 멘토께서 우리 도영 씨에게 부탁을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뭐 주식하고 파생을 다 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부분 첫 번째 이슈 여기서 한번 마무리 짓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는 또 이 얘기 빼놓을 수 없겠죠.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던 얘기였죠. 현대차 3인방들의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급히 나온 기사라서 저희가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현대차가 결국 파업 수순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에 오늘장 3인방들이 그냥 아주 미끄러졌네요. 네. 도대체 추가적으로 얼마나 밀렸는지,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네. 거죠. 노조 파업이라는 것은 불확실성, 투자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악재입니다. 네. 자, 유혈 멘토를 통해서요. 먼저 세 종목군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나 밀렸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요. 과연 이게 돌아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혈 멘토. 네, 일단은 뭐 잘 가고 있던 자동차주가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오늘 뭐 추가적 자동차주가 많이 빠졌던 원인은 뭐 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임단협과의 이제 결렬, 또 임금 협상 결렬이라든가 또 이 13일에 이제 찬반 투표가 들어가는데, 이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에 표출이 아마 주가에 급락으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주가는 뭐 실적에서 움직이긴 합니다. 지금 상당히 뭐 하반기 전망이라든가 이게 좋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은 지금 악재가 좀 출현된 상황이죠. 지수도 좀 약했고, 또 당장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이제 임금 협상이나 또 노조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당분간은 좀 약세를 좀 보이다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 당장
하락이 멈추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사실 자동차주가 주가 약세와는 반대로 굉장히 주가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추세적으로 네. 계속 상승을 그랬죠. 보였고 물론 이제 오늘 하락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9월까지 사실 이제 9월에 이제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9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이 작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약세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 노조의 요구 사항들이 어떤 거였나요? 글쎄요, 노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귀족 노조라 그래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 그러죠. 평균 네. 연봉이. 네. 그런 상태에서도 굉장히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얘기가 지금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좀 요구가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네. 국내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노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동차 업종 자체도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내고 있고 충분히 네. 요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생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네. 예, 자동차 업계.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좀 이슈화가 좀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찬반 투표를 통해서 또 파업으로 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시장이요. 외바닥 부분의 17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까지 1900도를 넘어설 때까지만 오더라도요. 사실 네. 현대기아차의 영향이 정말 컸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같이 손실 부분으로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좀 확대가 네. 나오다 보니까 위축됐는데. 자, 그러면 또 우리 기술적으로 정지원 멘토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차 브레이크 자리 그리고 또는 올라갈 자리 볼까요?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예,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예,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참 현대차 이 노조 부분들 참 신기한 부분들 어떻게 빠질 자리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소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점을 형성을 했던 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대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에서 지금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적어도 그렇게 된다면 약 21만원대 중반권역에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고점권역을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준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 시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전고점 매물대가 많이 존재있는 이 구간들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대를 좀 뚫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난 이후에 현대차보다는 상승폭이 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고점권역이었었죠. 이 자리대가 현재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에서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물려 있느냐 아니면 수익주의냐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려 물려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지금 이제 고가권역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7만 원대 정도, 7만 원에서 7만 원 초반, 6만 원 후반권역에서 물려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만약에 수익권이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5만 9,500원, 즉 5만 9천 원 정도를 좀 기준 라인으로 잡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대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재차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지원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기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쉬어가는 자리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신규 신차 모멘텀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신차를 출시를 맞아요. 하게 되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K5 K 시리즈 중에서 K5 같은 경우는 신차도 좀 이번에 또 호응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월 멘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지원 멘토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는 거다. 견고하게 더 가기 위해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3분기와 4분기로 가면 이제 실적이 바탕되는지 추세가 완전히 꺾인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꺾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저렇게 쉬어가는 겁니까? 네, 저는 쉬어가는 걸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하반기에는 자동차주가 사실 탑픽이 될 수 있을 만한 상당히 그런 실적 모멘텀이나 또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사실 충분히 쉬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노조 문제가 좀 여파가 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도 좀 묘하게도 사실 그런 계속 연속적인 상승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이 장기 파업으로 갈까요, 좀? 그렇게 멘토. 되면 안 될 텐데요, 그렇죠? 글쎄요, 장기 파업으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기 때문에. 근데 좀 너무 과도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단기 평균 우리나라에 따져보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연봉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이 추가적인 그 제한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의견은 어느 정도 좁혀질지, 타협점을 어느 시점에서 찾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재원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견고하게 쉬어가야 되는 자리,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한 21만 원대, 22만 원대 지지력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홀딩하는 전략을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열 멘토 장기 파업 마지막 쪽으로 좀 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현재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여론 분위기는. 네, 현재 분위기는 일단 노조 쪽에서는 일단 파업의 그 흐름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요. 네. 지금 9월 중순에 이제 대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그 조정이라든가 그런 파업의 수순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약간 부정적인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노조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근데요. 네. 이 이슈앤 토크를 하면서요. 네. 한 분의 모습이 조금은 어두워요. 누구시죠? 이열 멘토시잖아요. 아, 왜냐면 그쵸. 포트에 네. 있으시거든요. 네,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신도 아니고 뭐 파업까지 스케줄을 잡아서 자 지금부터 파업하니까 저희가 차익 실현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대응령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현대차의 노조 파업이 시작되는 가능성에 기아차가 좀 너무 많이 좀 먼저 낙폭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아차도 그 파업의 수순으로 13일에 이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아마 가치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진입했을 때도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네. 진입할 때 자체가 주가가 높은 상태였어요. 5만 원대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았고 다만 조정이 온다면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열 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관련된 완성차와 부품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좀 적다면 이번 기회에 비중을 단가를 붙이기 위해서 실어보는 전략도 좋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네네. 이건 그래요. 네. 결론은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현대기아차발 이 노사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파업 쪽으로 장기화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하다. 하지만 여론에선 장기화 얘기를 하고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주가의 위치를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와야 되는 조정이고 네. 여기서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 하반기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장 이슈 앤 토크 마치고요. 내일 장 저희- 승천주. 네, 그럴까요?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네, 내일장 승천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좀 무거운 얘기를 좀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실제적으로 이런 장세, 이렇게 힘든 곳,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희 주식 승천 멘토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목 장세, 개별 종목 간다. 네. 오늘도 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느 멘토분께서 어느 승천주를 가지고 오셨는지 어떤 종목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주쌤은. 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주식 비중 100%로 꽉 찬 정재훈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 당분간 아껴두신다 하고요. 이효열 멘토의 일진 디스플레이, 조용한 IT 부품주의 한여름 무더위를 선사해줄 뜨거운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거 오늘 이월 멘토의 일진 디스플레이는요. 네. 뜨거운 정도가 잘못 맞으면 손 다 화상 입습니다. 손도. 진짜요? 그렇게. 왜냐면 네. 오늘 일진 디스플레이 예전에 강한 다시 한번 어게연 상승 제안을 만들었던 플렉스콘 같은 경우는요. 네네. 실적 호실적 나오면서 급등으로 상한가 마감했던 거예요. 바닥에서. 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요. 일진 디스플레이 제가 탐방을 3번이나 갔다 왔던 기업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공장에 트럭이 나가고 나오는 속도까지 봤고 그 경쟁사 대비해서 얼마나 좋은지까지 봤었는데요. 네. 자, 이열 멘토의 일진 디스플레이
네, 투자 포인트 시작해보죠. 네, 사실 일진 디스플레이는 뭐 터치 패널주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의 하락 여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성장성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좀 난립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단가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적인 요소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낙폭이 좀 과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플렉스컴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저도 이제 포트에 대덕 GDS가 들어 있습니다만 FPCB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물론 이제 그 성장성이라든가 단가 인하에 대한 압력은 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 뭐 불확실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장기 성장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낙폭은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네. 2만 원 이상의 주가에서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고요. 또 3분기에 이제 태블릿 제품들 신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고요. 또 오늘 뭐 플렉스컴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일진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흐름보다도 지금의 주가가 상당히 좀 낮고요. 또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렇군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의 현재 수급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최근에 이제 외국계, 뭐, 기관도 사실 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 최근 뭐, 몇 거래일, 한 7거래일 정도로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7월 말서부터는 기관들도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하면서 매수로 좀 전환해주고 있는 부분.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외국계에서는 매물이 좀 계속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기관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이월 멘토 하면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면, 이게 그냥 과대 낙폭의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리들의 포트들이 없었어요. 늘 네. 포트폴리오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위치를 보면, 실적이 가미될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고, 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뭐랄까 저평가 국면이라 그럴까요? 가치 투자 성격 쪽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치 투자의 달인이라고 제가 명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컴이 대바닥권 간에 이 삼성전자의 신화에 같이 재현을 했는데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대사이즈의 다양한 패널 사이즈를 납품을 했고 모듈도 납품을 했고요. 이제 다시 이 부분이 재현될까요?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지금 보시면은 재무제표상을 보시면 작년에도 사실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요. 600억대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물론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보입니다. 1분기에도 좋았었고요. 물론 이제 최근의 하락은 삼성전자 여파와 그다음에 뭐 단가 인하라든가 또 업황의 전반적인 고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좀 했었는데 네. 전반적인 실적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도 한 600억대 가까운 순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3분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의 그 가격 메리트 특히나 이제 가격으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요, 이 삼성전자의 주요 납품하는 곳이잖아요, 일진 네네. 디스플레이가. 근데 삼성전자에서 현재 그 휴대폰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해도 안전할까요? 물론 이제 그 뭐 플렉스컴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격에 대한 부분은 사실 2분기를 거치면서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오늘 플렉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이월 멘토, 일진 디스플레이. 단가 압력 싸움에서 이제 탈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다. 근데 오늘 플렉스컴과 같이 동반해서 들어왔는데 네. 상당히 저도 오늘 솔직히 유심히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자, 저희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죠. 어제 출연하신 멘토들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IT 부품들 잘 봐라. 3분기 무조건 실적 좋아진다. 네. 자, 2월 멘토 이 부분은 가치 평가, 가치 투자라는 데 있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왜 그런 거죠? 왜 지금- 도대체 이 IT 부품이 2분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3분기까지 한 분기 정도는
가는 이유가 뭡니까? 2분기가 좋다고 해서 3분기에 간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플렉스컴도 마찬가지고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간의 우려감은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반등의 싸움이 되겠는데 일단은 위치 자체는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엔 좋은 주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2월 멘토의 네. 특징을 한번 조만간 한번 확 잡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한테 이 2월 멘토 색깔을 좀 제대로 한번 표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요. 네. 그 노트북 이렇게 화면에 있잖아요. 네. 이 옆에 저거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계산기. 아하. 이게 막 계산 이렇게 두들겨갖고요. 네. PER, PBR 뭐 이런 거 계산하시고 네. 적정 주가에서 청산, 그쵸? 근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움찔하시는데요? 좀 되고요. 네. 다 하셨는데 얼굴을 빨개지시면 안 되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딱 걸렸어요 저한테. 네. 제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그래요. 2월 멘토에 우리가 일진 디스플레이 저도 탐방을 갈 때가 벌써 생각을 해보면 네. 12,000원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폭발적으로 신고가 부분 거의 직전 2만 원대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좀 봤던 적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귀환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매매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매매 전략에서는 일단은 그 이전 저점이었던 14,500원 정도를 먼저 손절가로 좀 잡고요. 네. 매수가는 현재가 수준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장이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주가가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16,200원 정도 수준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4,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사실은 뭐 그 추세라든가 또 실적 발표에 따라 조금 더 움직임은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흐름상에서 이전 고점이었던 한 18,000원 선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전 멘토, 저희 담당 PD님께서 네. 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네. 네, 방송 끝나고 드릴 거고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긍정적으로 좀 보십니까? 네, 예, 뭐 일진 디스플레이 참 좋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 하드웨어 섹터가 일단 치킨 게임의 일단 승자들만 좀 살아남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가 치킨 게임의 승리를 하면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터플렉스가 일단 어느 정도의 이 터치스크린 사업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뭐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런 업황 부분에 때문에 사실 주가가 하락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은 생각보다 낙폭이 컸었는데 그 네. 부분은 분명히 그 장기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레드오션화되면서 터치 패널 부분이 레드오션화되면서 굉장히 업체들이 난립하거나 또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녹아 있었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입니다. 저도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반등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는데 지금 흐름은 말이죠. 그런 부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태블릿 제품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와의 가다 경쟁 부분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단가 압력 부분에서 이제 위축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 플렉스컴도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FPGA 시장 쪽에서. 그런데 실적이 좀 호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화답하는 모습들. LG 디스플레이, 네, 승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혜선 씨가 또 네. 친절하게 내일장 승천주 가격대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 한 번만 더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아껴보시죠. 네, 이효연 멘토가 추천하는 내일장 승천주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매수가 16,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4,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2월 멘토의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니까요. 상당히 저도 방끝 조금 화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가치주 성격으로 분명히 나와야 될 종목군 중에 하나가 제대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내일장 승천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네. 오늘 왜 이러죠? 계속 목이 메이네요. 네. 자,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멘토분께서 어떤 종목을 편입했고 아니면 차익 실현을 했고 포트에서 제외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도영 씨는요, 오늘 자꾸 목이 메이는데요. 저는 오늘 자꾸 침이 고이네요. 아, 그래요? 저 숨 한 번 쉬고 갈게요. 잠시만요.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네, 도영 씨 오늘도 시작해주시죠. 어김없이 네.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오늘 근데 혜선 씨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하십니다. 여러분, 네, 화면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포트폴리오 확인해보기 전에요. 멘토들이 제시한 매수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 적용해서 이 신규 종목 편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그럼 오늘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어떻게 됐는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의 종목들 살펴볼게요. 셀트리온이 오늘장도 소폭 상승하면서 누적 수익률이요 72%에 육박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리고요. 현대 하이스코도 수익률 상승했네요. 현재 15% 수익 보고 계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현재 손실 구간이지만 내일장에는 다시 만회할 수 있길 기대해 볼게요. 네, 다음은 능력자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포트폴리오가 꽉 차 있는 상태인데요. 금일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라면 SK 브로드밴드가 3거래를 연속해서 이제 통신주 섹터에 들어가 있죠. 잘 우상향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인터플렉스가 2%의 수익률을 상승적으로 돌아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권에서 좀 2%를 축소시켰다라고 주셨고요. 나머지 5종목 부분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3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이죠. 오늘 나와주신 정재훈 멘토의 포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잉크테크 오늘 2%대로 하락하면서요. 재차 손실 구간으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대 BNG 스틸도 약보합 마감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희망이 보이는데요. 현재 3.75% 수익 보고 계시네요. 자, 이제 다음은 계속해서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어떤 분이 좋을까요? 어린 환자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분 요즘 작두 타는 느낌 드는데요. 일단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준과 PNT가 약보합 마감을 했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한솔 테크닉스가 오늘 금일장에서 드디어 포트에 편입하고 난 뒤에 플러스권이 들어오면서 3% 가까운 상승으로 3.6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영국의 신사입니다.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신 의견대로요. 서울반도체 시초가인 35,000원에 전량 수익 실현했습니다. 38만 원 수익금 만드셨고요. SM과 현대 EP도 수익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트에 신규 편입된 휴비츠 편입가 21,000원으로 시작해서요. 플러스 수익률 내면서 출발했네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천만 원 포트폴리오의 주자입니다. 나무르 멘토인데요. 현재 어제 이제 전일장에서 나오셨는데요. 네 종목을 보유 의견을 여전히 똑같이 주시면서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LGU 플러스가 6% 역시 통신주 하면 나무르 멘토 기억을 각인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쌤 도영 씨의 포트 현황인데요. 코덱스 인버스가 3거래일째 잘 가주면서요. 오늘장 1.6% 수익률을 더했습니다. 손실폭 많이 줄일 모습이죠. 미래나노텍 오늘장 손절가 이탈하면서 아쉽게 8,900원에 매도했고요. 포트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메워줄 도영 멘토의 신규 종목은요. 동양 ENT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8,3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2,300원, 손절가 15,800원에 비중 10%입니다. 네, 이어서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4종목을 보유 의견을 여전히 주고 계신 부분인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 마감을 한 상태에서 손절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0만 원으로 하향해서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일장에 대우건설과 포스코를 전량 수익 실현으로 나온다. 지금 현재 6%, 10% 내 부분의 수익권인데요. 전량 수익 실현한다. 포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내일장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22만 2천 원에 들어가겠고요. 목표가 142만 원, 손절가 110만 원. 비중은 추가로 무려 40%를 주시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대우건설과 포스코에 빠져나가는 수익금을 전체 세워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다음 타자는요, 오늘 출연하신 이효열 멘토입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기아차도 재차 손실 구간으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대덕 GDS가 4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잘 타주는 모습입니다. 현재 1%대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이효열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한 가지 더 들고 오셨죠? 일진 디스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6,200원,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14,5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도영씨 집중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교수님이 요즘 휴가 가셨나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종목 장세 부분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ICD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동국제강 특이사항은 없는 부분이었고요. 모두 역시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손절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제시를 안 해주셨죠. 이빨 물고 가보자라는 얘기 주시면서요. 손절가 하향 없다. 전 종목 그대로 보유하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시장 대비해서 근데 네. 역시 우리 방송밖에 없구나. 그렇죠. 네, 그 생각이 네. 좀 들어요. 타사하고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수익률 보셨죠? 네,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그러면요,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먼저, 이효열 멘토의 포트부터 점검해 볼 텐데요. 기아차입니다. 이 자동차 하반기 주도주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들고 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적인 좀 악재와 또 시장의 조정 여파로 해서 일시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파업 여파 때문에 조금 조정은 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추세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비중이 지금 제 포트에서도 한 10%로 많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바닥을 확인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S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G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유가의 하락 부분, 또 이제 그 수요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축소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이제 조정을 좀 다시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T 전자장비 및 기기 종목이죠. 대덕 GDS도 살펴주시죠. 네, 대덕 GDS는 이제 플렉스컴이나 BH와 마찬가지로 FPCB 업체인데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포인트는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흐름 자체는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2만 원 선 이상을 한번 반등을 시도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중공업 살펴볼까요? 네,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사실 쉼없이 좀 많이 달려왔습니다. 차익 매물에 의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뭐 조선주의 탑픽은 역시 삼성중공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온다면 비중도 제가 이제 15%만 좀 뒀는데요.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오히려 오히려 대처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매도된 종목이죠. CJ도 다시 한번 대응 전략, 현재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CJ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CEO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기업의 어떤 가치에 오히려 관심을 좀 표하면서 주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이제 국세청 조사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11만 원 선이 어쨌든 이탈이 좀 된다면 물량을 축소하거나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까지 살펴봤네요. 네, CJ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이런 친절한 방송 없다라는 거 아시죠? 네. 숨기면 안 됩니다.
진실되게 질책도 받아야 되고요. 또 대신 칭찬을 줄 때는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힘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겁니다. 네. 저희도 신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정재훈 멘토의 포트도 점검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잉크테크 살펴볼까요? 오늘 좀 아쉽던데요. 예, 잉크테크가 조금 밀렸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네. 여전히 한 차례 좀 상승을 해준 이후에 현재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대한 실적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와 4분기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대로 좀 보유 관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 BNG 스틸 이어서 살펴볼게요. 예, 현대 BNG 스틸 상당히 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고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섹터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전히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도 오늘 좀 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상승에 대한 탄력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좀 수익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휴비츠가 아니고 휴비스죠. 네, 휴비스입니다. 네. 일단 휴비스가 오늘 좀 3% 정도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양호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오늘 금일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단기 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꾸준하게 좀 매수의 물량을 늘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강하게 추천해 주셨던 삼천당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예, 3천당 제약입니다. 지수 3천을 언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3천당 제약인데요. 3천당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2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재상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 인수를 하면서 사업적인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 내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3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 섹터 지수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섹터형의 종목군들로 제약 섹터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봤을 땐 지금 현재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하기 위한 눌림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일단 비록 지금 포트에서는 마이너스로 좀 그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7%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일단 좀 비싸게 좀 체결이 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보유관점 유지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신고가인 5,580원 전고점권역이죠. 이 자리대는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까지 정재훈 멘토의 포트 점검 해봤습니다. 네, 아직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요? 삼천당 제약에서는 그 안약 부분이죠. 임금 네네. 부분 자체를 제가 아직 너무 바빠서요. 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요. 연 약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단 쓰고 있는 네. 걸 좀 쓰고 있는데요. 네. 주말에 제가 꼭 삼천당 제약 걸 한번 해서 실제로 진짜 정재훈 멘토의 말과 같이 실적적으로 좀 가는지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일부러 눈물을 좀 내 여자 앞에다 흘릴 수 있는지 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내일장 전략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남들에 비해서 아니면 주식시장 전체에 대비해서 항상 추가 수익이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포트폴리오 점검도 좀 해봤으니까요. 네. 내일장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힘드시죠? 오늘 어려우셨을 겁니다. 시장이 차라리 뚝 하고 불어서 인정해버리면 좋은데 네. 무슨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견디신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요. 레이저 쏘지 마시고요. 그래 이거 좀 지나면 웃을 거야. 누구와 함께 주식 승천 열심히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일장 흐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해외 증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글로벌 증시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와글와글 우글우글 내고 있는 현장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이틀째 하락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뉴욕은 연준 의원들의 지금 잇따른 양적 완화 축소 발언으로 지금 3일 연속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장 시작 전 선물 시장에서는 S&P 500 지수가 168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일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와 더불어 위험자산권에 속한 WTI 원유와 구리 가격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WTI 선물 9월물 가격은 현재 105달러대에서 거래되며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ME 3개월물 구리 가격은 6,92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금일 1% 이상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적 완화 축소 발언과 관련하여 귀금속 가격이 증시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 금현물 가격은 1온스에 1,280달러까지 지금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평일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와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상품군에 대한 단계적인 향방을 위해서 명일 중국의 수출입 내역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내용들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벤 버냉키가 또다시 한번 그 시카고고요. 네. 보스턴 대학에서 연설이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촉각을 곤두서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시아 증시에 이어서 유럽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쪽은 하락 출발 이후 현재 국가별로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독일의 6월 산업생산 결과는 1년 내 최고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전월 대비 2.4% 증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향상된 지표 랠리에 금일 결과 또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은 다소 낙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달러와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현재 1.33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명일에는 독일의 무역 수지 발표가 명일 증시의 향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자체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들이 좀 거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유럽도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아시아 증시의 영향은 없었다라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볼까요? 네, 주간장에서의 큰 폭의 하락 이후 지금 야간에서의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에서의 하락 출발이 보여지면서 반등의 폭은 줄어들며 현재 보합세 수준으로 내려앉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야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과 기관에서 연일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간 시장 대비해서 분위기를 좀 급반전시키려면 야간 선물 시장 쪽에서 위로 좀 빵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는데요. 네. 여전히 그래도 그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더 급락이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좀 위안을 삼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우리 연구원 보내드리고 나서는 우상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네. 자, 그전에 앞서서 주쌤이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어떤 이슈 있는지 볼게요. 네. 내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디어 8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8월물을 진행하면서 개인 투자들 무지하게 쌍코피 터졌거든요. 내일은 쌍코피를 대박으로 터뜨렸으면 좋겠고요. 금융
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좀 있죠. 여전히 시장에서 동결 부분이 우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일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와 통화목표 정책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시장에 엔달러의 추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네. NHN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그렇죠. 안 되겠지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잠정치가 나오니까요. 뭐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부분 지수 연동해서 금융주도 올라갈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선반영 아닌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영 씨, 쌍커피를 대박으로 터트리는 건 어떤 건가요? 쌍커피를 대박으로 터트리는 건요. 네. 커피가 한쪽, 두 쪽 나면요. 이게 빵 터지면 네. 위로 빵 쏟아납니다. 왜냐면, 자,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늘 개그맨이 되겠습니다. 주쌤이 이렇게 노란색 뚱뚱이가 됐죠. 네. 귀여운 곰돌이 푸우가 됐는데, 자, 코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빵 터지면 빨개지죠. 좀 무서워요. 장대 양봉이 됩니다. 장대 양봉이 되면 여러분의 계좌가 빵 터진다라고. 네. 자, 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왔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시아 증시가 모두 하락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 증시가 4% 넘게 급락, 그다음에 추가적인 하락 여체도 열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일본 증시 영향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일 국내 증시에 또다시 일본 증시의 영향력 확대되겠습니까? 정재훈 멘토. 예, 그다지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일본 시장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옵션 만기일 저희가 이제 내일 준비하고 있죠. 그 옵션 만기를 대비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답니다. 아니 대비를 하자 그럼 뭐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예,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은 쐐기형의 모습들을 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일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단기적으로 하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수급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만약에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 쪽 섹터라든가 바이오 쪽 섹터, 이런 쪽 섹터가 어느 정도 이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섹터 얘기만 좀 해주지 마시고요. 내일 만약에 시장에 이제 옵션 만기 장중 변동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 최소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종목, 한두 종목은 좀 엄선해서 알려주시죠. 예,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수 3000이죠. 3000당 제약입니다. 3000당 제약이 제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느 정도 이 양호한 그런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쪽 섹터에서 투신권 쪽에서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뭐 CTC 바이오 같은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오늘 장중 공개 방송하셨죠? 네, 장중 공개 방송 분위기 좀 어땠나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 들어오시는 인원분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호응도 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근데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요.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서울경제 이 샘플러스의 멘토분들이 상당히 좀 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매일 진행되는 이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참여하시는 인원도 상당히 많게 들어오셨다고 얘기를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승천팀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2월 멘토하고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내일 중국 영향, 일본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단 최근의 흐름들이 뭐 최근에 중국 증시하고도 좀 연동이 됐었고요. 네. 또 이제 아시아 증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면 역시 여파는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주식
지금 흐름상에 또 애매하게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 좀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보면 20일선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분간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조정에 대비해서 비중 조절, 현금 비중이나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조정을 조금 더 확대하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조정,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등을 1800선 하회한 이후에 상당히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의 성격도 좀 있다고 보여진다면 이번에 조정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다면 역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증시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가 좀 약한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이제 역금융 장세 비슷하게 지금 약간은 매물화되면서 수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가벼운 종목들, 단기 모멘텀에 있는 중소형 종목들이 좀 더 우세할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월 멘토 지금 용어 하나가 딱 저한테 걸리는 거 역금융장세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 특징이 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 역금융 장세는 일단은 이거는 조금은 현재 장세 자체가 약간은 수급의 영향, 특히나 이제 현대 시장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일단 우라가미 군요라는 이제 투자자가 말을 한 그 네네. 장세 중에서 한 사계절 장세인데, 이론이죠? 네, 역금융 장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는 비슷한 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좌우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 지수의 영향은 상당히 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역시 단기 모멘텀 있는 테마 종목이라든가 중소형 종목이 득세할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역금융장세라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은 네. 딱 이유가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씨. 거죠? 지금의 시장은 철저하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우리 이월 멘토가 딱 하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수급에 의해 좌지우지, 우상향, 우하향이 결정된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니까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따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월 멘토 그러면요 내일 현금화를 좀 많이 할까요? 아니면 주식을 오히려 더 많이 살까요? 일단은 흐름 자체는 외국인도 선물도 매도고요. 지금 연이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네. 당장 늘리는 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닥을 오히려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삼성전자 아까 120만 원 지지력을 확인하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120만 원을 만약 이탈이 나올 경우에 주식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 현금화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당장은 좀 그럴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일시적인 이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네네. 흐름상으로는 약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안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월 멘토하고 한 땀 한 땀 전략적으로 상세하게 좀 우리가 전략을 세워봤고요. 네. 정재훈 멘토 내일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어떻게 할까요?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갈까요? 아니면 오히려 싸다 생각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갈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는 쐐기입니다. 쐐기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쪽 같은 경우라면 40포인트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쐐기형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일 일단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와주는가 나와주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가 등락에 나와주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내일 셀트리온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재훈 멘토의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읽어봤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내일장 전망을 여기서 마치는데 내일 반드시 여러분들 옵션 만기 지수 변동성을 잊어버리시고 종목 장세로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파생하시는 분들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이효열 멘토, 정재훈 멘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이월 멘토가 시작을 또 하시는군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께 고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우리 베스트 멘토들의 릴레이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내일은 이효열 멘토가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PER, PBR을 어떻게 개선한 적정 주가의 위치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의 패러다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시장 대응 전략 제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plus.cntv.co.kr 멘토들의 생방송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네. 포털 사이트, 이런 거, 이런 데서 여러분들 샘 플러스를 한글로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승천 시즌2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